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미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부관계 회복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단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설정 그리고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너무너무 상대방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영상을 클릭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쵸?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 영상을 보시고 있진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내가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나는 가정을 위해서 이 정도로 내가 헌신을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10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매일매일 수많은 부부들이 그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기도 하고, 줌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부부들의 이제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부가 이 한 가지를 놓쳐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하는 점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었는데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의 그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내용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전문의 송성환 선생님께서 쓰신 결혼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또 읽고 제가 느낀 점과 제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송성한 선생님께서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부부 중심의 치료를 계속 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해오는 일과 제가 느낀 바를 거의 집대성에서 요약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했던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시간이 없다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요점들을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궁금하시죠? 너무 오래 제가 뜸을 들인 것 같은데요. 그 한 가지는 바로 애착입니다. 애착. 애착이라니? 애정이 아니라? 부부관계 애정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애착이라니? 애착이라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애착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 한번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신다면 애착 형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1990년대 중반에 영국 정신분석가인 존 볼비가 어머니와의 초기 애착 형성이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런 애착 이론을 처음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아기를 뭐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처음에는 막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울고불고 애들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느끼고 막 불안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애착 관계가 불안한 경우, 즉 모자 간의 애착 관계가 불안한 경우에는 아기가 분리불안을 느끼고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혼란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아동은 어머니와 분리된 상황에서 불안을 좀 느끼다가도 엄마가 돌아오겠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오면 다시 편안함을 느끼면서 다시 잘 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반드시 애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가정을 건축물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건축물은 부부 간의 애착에 기반을 두고 쌓아 올린 구조물이라서 골조가 굳건하지 않으면 어떤 구조물도 안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그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그 골조가 튼튼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그 아파트 골조가 굳건해야 되듯이 우리 가정도 건축물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부부 애착이 견고하지 않다면 골조가 튼튼하지 않다면 경제적으로 돈을 잘 번다든지 경제적으로 풍요가 있다든지 양가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든지 자녀가 뭐 행복해 보인다든지 잘 크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전부 그냥 단순히 모래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책임이 많잖아요. 가정 살림을 잘 꾸려가야 되고, 소득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책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골조가 항상 튼튼할 거라고 믿고 잠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골조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골조가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우리가 막 보수도 하고, 지금 뭐 다시 뭐 부수고 다시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죠. 진짜 뭐 다시 막 그거를 고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골조, 즉 애착이 견고한 부분은 어떨까요? 이 견고한 부분은 서로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와서, 저도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는 건 사실 전쟁터죠. 일을 하러 전쟁터에 나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남자분들, 또 뭐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전부 이제 전쟁터에서 전투를 이제 치르고 저녁이 되면 이제 녹초가 되어서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전투를 치른 군인이 후방에서 휴식하면서 이제 내일 전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서 휴식하면서 이제 내일 전투를 준비하듯이 이렇게 서로 애착이 견고한 부분은 서로에게 튼튼한 후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착이 손상된 부분은 서로에게 쉼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제 으르렁거리게 되고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마치고 각자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도 이제 후방에 하루 종일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이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투를 이제 치르고 온 군인이 이제 후방에 휴식을 왔는데, 후방에 있던 이제 잠복해 있던 잠복을 하고 있던 적군과 이제 마주쳐가지고 이제 막 또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삶을 살아가더라도 후방에서 또 쉬어야 다음날 또 전투를 잘 해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있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는 말, 원만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애착이 없어지면 사실은 집에 와서도 쉴 수가 없는데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고요.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원망을 한다든지 이제 서로 균열이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부 관계를, 이 애착 관계가 최초에는 있었을 거잖아요. 서로 애착이 있었고 서로 유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서로 무시하고 지내면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수시로요. 매일매일요. 그런 소통은 허울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영상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이 지금 한 20만 조회수 정도 이제 넘었죠. 많이 봐주시고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대화 단절이 되면 이 애착 관계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면 결국 애착은 손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관계 적신호 징후에 대해서, 적신호 징후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